안녕하세요. 권영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천안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 동생, 여동생 중에 아주 예쁘고 미인형인 동생이 있는데 그 남편은 영등포 구청에 다녔어요. 결혼을 했는데 40대 초반에 신장에 아주 파괴돼 가지고 이식 수술까지도 받았었는데 결국은 40대 초반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여동생의 묘소가 천안에 있어요. 원래 시집이 천안이었거든요. 살기는 서울에 살았지만 그래서 어제 거기에 천안에를 묘소를 다녀오는데 내려갈 때는 별로 몰랐는데 올라올 적에는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특히 뭐 다른 날보다 화물차가 많더라고요. 이 고속도로에 화물차가 많으면요, 그 경제가 이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보면서 차가 많이 밀려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뭐 거의 4시간 반 5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걸린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천안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여동생 차로다 여동생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같이 가기로 했던 여동생 또 2명이 있었는데 2명은 간다고 그랬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또 그만두는 왜 포기했느냐 이렇게 같이 가는 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속인한테 물어보니까 젊은 사람이 사망을 한대고 여지껏 안 다니다 뭘 가느냐,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참고사항은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 행위에 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무속인들이 이렇게 발전된 이런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보면서 참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에 AI가 발전돼 가지고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AI 발전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릅니다. 사람과 같이 행위를 99%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제 AI가 발전되는데요. 특히 세계에서 AI 부분에 앞서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그러니까 로봇 쪽에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인천공항에서는 로봇가 안내하고 로봇가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율주행차가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AI가 운전을 해서 가요. 이게 뭐 운전수는 그냥 앉아 있기만 합니다만 아주 뭐 급한 돌발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운전수는 운전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AI가 다 운전해서 설거지 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도 지금 이렇게 발전했는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릴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 무속인 관련해 가지고 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그저 이재명 대표 방탄하기 위해서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려고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여지껏 수년간 국회에서는 그쪽으로만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2년 구형을 받았는데요. 11월 15일 날 이제 완전히 최종 재판부의 그 선고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얼마 될지 모르죠. 검찰이 2년 구형했으니까 1년을 받을지 뭐 6개월을 받을지 뭐 그걸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검찰이 2년을 성을 때리면 보통 그 시민사회에서는 절반 정도 형을 때립니다. 선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0일 날 그 지금 현재 성남시장 때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거, 그 완전히 지시에 의해서 또는 종용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30일 날 또 재판이, 오후에 재판이 있습니다. 저기 구형이 있습니다. 결심 구형이 있는데요. 이쪽에 그 얼마 정도 구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3년 정도 구형이 되지 않느냐, 뭐 5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튼 결국은 죄는 죄대로 간다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반드시 받는 것이 그게 법치국가고 그게 민주국가고 그게 또 한국사회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야당은,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만 그냥 자꾸 흔들고 야당만 자꾸 이간시키는 것 같이 합니다. 지난번에 만찬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뭐 독대 문제, 지금 그것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 있다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언론이 모르게, 이 여당은 모든 걸 언론이 모르게, 좋은 것도 그 이후에 기자들한테 뭐 대변인이 흘린다든가 대변인이 발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론이 대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비밀 줘서 야당에서 좌파 언론들은 계속 자꾸 부추기잖아요. 왜? 여당이 자꾸 분열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이재명 대표 재판을 가고 이걸 언론에 계속 뜨게 되면 민주당이 자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잖아요. 그걸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이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게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비열한 거, 치사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흔들고 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그 전현희, 전에 문통일직의 국민 권익위원장으로 있던 여자 있잖아요. 전현희. 근데 빨리 하면 전현희, 그렇게 말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이름이 그렇게 됐어요. 전현희 최고위원, 민주당 의원. 어제 저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 구약 다 못 외우면 선거법 위반,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에 국민의힘의 당 대통령 후보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당내 그 경선할 때 그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천공인가 뭔가 왜 지시를 받고 뭐 손바닥에다 왜 임금왕 써졌다 뭐다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 과정에서
우리 집사람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김건희 씨하고 그렇게 천공을 친하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몰입해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현희가 김건희 씨 구약 다 못 외우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거는 왜 이렇게 얘기 나오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은 거 있잖아요. 2년 받은 거. 그게 김문기 그때 그 저기 성남시 도시계획 개발 그 개발회사의 그 본부장 저 김문기 씨 같이 성남시에 있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모른다 했다는 얘기 가지고 지금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선거 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건하고는 다르죠. 여러분들 그 호주에 가서 골프 치는데 가서 거기서 일주일 넘게 같이 있으면서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같이 가는 사람도 그렇게 측근이 아니거나 전문가가 아니면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저도 기관장 때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 제한된 인원이 가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골래고 해서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골프도 치고 뭐 그러는데 그 사람이 김건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했잖아요. 근데 모른다. 정말 그 가족이 뭐냐? 가족은 다 알겠죠. 물론 본인도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알겠지만요. 아니 저렇게 빤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모른다. 근데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가서 같이 외국에 나서 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을 모른다. 예?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선거 땐 당선만 되고 보자. 뭐 이거저거 나중이다. 자기 주변에 측근에 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으면 그 사망 원인도 자기하고 어떤 연계가 있고 뭐고 있는 그런 그 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미안한데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문상을 하고 가족을 위로하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그 이후에 뭐 아무리 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은 본연의 인간의 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 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다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거 그건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그 소용없습니다. 그건 인간 자체가 정말 완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하튼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잠깐 그 전현희 의원이 발표하는 내용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못 외웁니다. 불가능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보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39건 929장 23,145절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구약 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기 바랍니다. 권력을 진 자에게는 솜방망이, 패배한 자에게는 무자비한 칼춤을 추는 정치검찰.
지금 현재요 계속 야당에서는 그냥 보면은요 그저 김건희 씨를 끝까지 물러줘요. 그러니까 뭐 건이 저기 할 게 없어요. 그냥 국회가 거기서 놀아나요. 여당은 뭐 무슨 발의하고 뭐 뭘 갖다 의견을 제시해도 결정돼 인원이 적으니까 결정될 수가 없는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요 완전히 야당 독주로 국회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그냥 끌고 나가고 어떻게든지 그 재판을 갖다가 하려고 검찰에 무슨 특검을 한다 뭐 탄핵을 한다 막 이렇게 해 나오잖아요. 이건 전체 우리나라 국가의 국민들에게 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참 내가 볼 땐 답답합니다. 여하튼 지금 보시는 그 영상 보셨겠지만요.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소모전이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국회가 변화되고 국회도 개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 옆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이게 웃는 거 보세요. 정말 뭐 잘한다. 그건 나를 이렇게 도우려고 애쓰는 거 참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게 웃는 거 보면 참 얼굴 가지고 두꺼운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2년 구형받았는데 그것도 분명히 형을 받을 것 같고 말이죠. 11월 15일 날. 또 30일 날 또 구형을 받는데 지금 현재 저기 김무식이 모른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저기 구형을 30일 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받게 되면 분명히 이제 형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렇게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 된 것도 제가 볼 때는요 인물난이고 이게 웃는 거 보세요. 예? 저 같으면요 밤잠도 못 자죠. 이거 밥을 먹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아무래도 이거 이번에 형을 받게 되는데 나 이번에 형 받게 되면 빼짓되거나 구속될 텐데 이거 영장 갈 텐데 이거 어떻게 이거 피해 나가냐 그럴 것 같은데요. 물론 나 같으면 이런 일도 하지 않지만 나 같으면 벌써 또 이런 일이 생겼으면 빨리 사퇴하죠. 사과하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국회의원 사퇴하죠. 저는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는 못 삽니다. 저는 맞아 죽어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못 삽니다. 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잘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고 손주들이 자라길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불법이든지 거짓말이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까? 또 제 나이가 지금 현재 뭐 20, 30대입니까? 그래서 참 저 같은 사람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러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선거법에 이런 것은 처벌 못하게 돼 있다. 인식과 종교 신앙에 관한 것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검찰 사칭도 한 적이 있었지만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금 현재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적에 이미 그 전에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그러면 이재명이 알았으면 이런 것 같은 건 괜히 소모전을 언론에 띄우고 그저 김건희 여사 흔들기 이런 거가 괜히 그거 할 거 없이 그거 다 체벌 대상이 안 된다. 그거 괜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발표할 때는 그냥 옆에서 웃고 화창하게 웃고 그냥 그렇게 즐거우면서 그 다음에 이 대표는 뭐라 그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는 선거법에 이런 것은 처벌 못하게 돼 있다. 인식과 종교 신앙에 관한 것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더 정리를 하면요. 저도 그 6.25 사변 때 제가 그 피난길에 이 얼굴 다친 거 아닙니까? 이 얼굴 상처, 눈에 베이고 다 죽었다 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건강해. 뭐 하늘이 도우셨는지 모르지만 살아나가지고 건강한데요.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자꾸 종교를 들먹거리고 뭐 성경 얘기 이렇게 하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럼 그 전에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건 빼버려야지. 괜히 언론에 띄고 흔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뭐 최재형 그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가 그 파우치백 저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한 것 때문에 지금도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막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국민의힘의 당내에도 사과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무슨 민주당의 그쪽에 한 것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내 갈등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찍에 이게 5대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성경책이 전체가 권으로 따지면 66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라고 그리고 신약이 27권이다. 그렇게 해서 66권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 창세기, 말레기, 무슨 민수기, 뭐 구약에 나오잖아요. 뭐 요한복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66권이라는데 저도 그 전에 학교 다닐 적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그 성경책을 아마 한 서너 번은 읽어봤을 거예요. 전체를 읽어봤을 거예요. 물론 뭐 며칠 이내 읽는 게 아니고 몇 달 걸려서 이제 틈틈이 나면 읽어보죠. 뭐 교회 다니니까 읽어보죠. 성경 내용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또 내용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뭐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읽어봤습니다.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교회 다닐 적에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교회 그 당시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는 교회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에서 뭐 사탕이나 과자나 빵을 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 당시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아이들은 그거 거의 다 몰려갔고 그게 거의 수백 명이 교회에 몰려가요. 그리고 어른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때 그거 교회 가면 뭐 모치떡도 해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갑니다. 옛날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전국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교회 또 몇 번 가고 그렇게 어릴 때는 교회들 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많이 그거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교회를 어릴 적에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불교 뭐 유경수 여사가 불교 철저한 신자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거기 신봉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또 교회에서 미국에서 온 그 고물질 같은 것도 많이 또 나눠주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그 당시에 어릴 적에 살 적에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어울려서 교회 갔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뭐 요즘엔 바쁘고 이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전되기 때문에 뭐 집에서 컴퓨터 보면 마치 교회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전현희는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법에 처벌 못하게 되어 있다. 신앙의 종교 신앙에 관한 문제고
또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직에 있을 때까지는 형사소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사소치를 받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형사소추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는 국가와 국민 민족을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달하게 좀 일 좀 해라, 그런 얘기죠. 예, 문통은 임기가 끝났으니까 USB 그거라든지 그 해수부 공무원 그 탈북자로 몰아서 사망케한다든가 이북에서 2명 그 저기 뭐예요 탈북해가지고 온 사람 갖다 다시 보내서 사망하고 한 사건이라든가 뭐 원자력 같은 거 이 조작한 문제라든가 통계 조작 뭐 이 뭐 등등의 그것도 부인 문제도 있고 말이죠. 뭐 타지 말 비행기 날라가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아이고 참말 해도 정말 그 당시엔 너무했죠. 우리네 보통 시민은 상상이 되지 않는 정말 여지껏 보지 못한 사건들 그런 걸 많이 듣고 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런 심장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저런 사람들도 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고 거기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처벌받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에 있어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뭘 야당들은 모르겠어요. 대법원에서 다 무혐의 아닙니까? 그럼 뭐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3심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법원이 다 무혐의인데 뭔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대통령직 그 임기 때 못한 거 그게 저기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그렇게 탄핵 항보했던 사람 처벌받습니까? 왜 처벌 안 합니까? 사법부, 검찰. 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이 나라는요 지금 보면요 도대체가 제대로 돼 있는 부분이 없어. 그냥 다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도 과도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빨리 체제를 갖춰가지고 법과 이 지금 상식 이 그 국민들의 그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회 관리에 의해서 모든 게 제자리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고칠 게 많아요. 계획할 게 많아요. 이게 그 입법부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사법부도 그렇고, 뭐 행정부도 그렇고, 뭐 교육부도 그렇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 부분들은 많이 개혁이 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야당이 좀 이제 그렇게 소모전하지 말고 생산적이고 민생을 다루는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인 연구 좀 해봐라. 여야 이 국민들의 말이죠. 아주 정말 국민의 뜨거운 그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 국민들도 이 여야로 패가 갈려가지고 말이죠. 난 도대체가 아예 국민들이 왜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놀아납니까? 이 사람이 잘하고 뭐하고 할 것 같으면 다 지역에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고 찍었으면 그 다음번엔 낙선시켜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꾸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이 지역에서는 이 사람 나오면 뭐 소나개나 아무나 나와도 그냥 찍어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 말이죠.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아이고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한심하다. 한심해요 정말 아주. 아유 속이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주말 되는데 이번 주말은 그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날씨도 뜨겁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좀 손에 손잡고 들이나 산이나 강으로 바다나 뭐 이런 고궁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또 아니면 가까운 자기 이웃에 있는 산에 야산이라도 좀 이렇게 등산하는 그래서 좀 가정이 좀 화목하고 가정이 좀 웃으면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또 외식도 하시면서 뭐 외식 돈 없으시면 뭐 짜장면 어떻습니까? 뭐 김밥은 어때요? 뭐 상관없죠. 그렇게 보내서 여러분들 건강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감사지요.